매물주나 손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뭘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차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중개인이 반드시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거 한 가지 바로 척입니다. 중개인은 척을 잘해야 된다. 보통 매물주한테 손님 있다고 거짓말하고 매물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매물 잘 받아놓고 작업할 때 거짓말을 해서 매물을 받다 보니까 매물주한테 미안해서 손님 나타날 때까지 아예 찾아가지도 않고 매물주한테 연락도 거의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한 분들은 자꾸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다 보니까 자기 매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자꾸 까먹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물건을 받아갔는데 손님이 없어서 못 붙이면 미안하고 겨우겨우 또 손님 붙였는데 안 팔리면 또 미안하고 또 괜히 찾아가면 매물주가 혹시나 당신 빨리 팔아준다면서 왜 아직도 안 팔리냐,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 막 이렇게 다그칠까봐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좀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하다 보니까 괜히 삥 돌아서 무섭다고 또 부끄럽다고 매물주나 손님들과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 놓고는 에이 뭐 이왕 이래 된 거 그냥 손님 있을 때 가야지, 손님 안내할 때만 연락하면 된다더라,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도 계약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계약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물주나 손님한테는 척을 특히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척이 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당신 부동산 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바로 당신 편이다, 당신 매물 찾으려고 새벽에도 나는 명함 뿌리고 있다, 이런 걸 티를 자꾸 내셔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손님 있다고 뻥쳐서 매물을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전화해서 사장님, 그 손님한테 사장님 가게 얘기했고요, 만나서 한번 보자고 하네요. 최대한 사장님 물건 쪽으로 되게끔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사장님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가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뭐 100%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너무 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하고 계세요. 멘트가 약간 좀 어색한데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이런 매물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몰아서 내일 돼서 전화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전화를 안 하고 있으면 매물주가 먼저 연락이 오거든요. 가격 깎을 때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매물 접수한 거를 확정시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일단 확정시켜 놓으면 가격은 나중에 얼마든지 깎을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그 손님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일단 가게는 밖에서만 봤습니다, 이분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위치가 좀 애매하다고 심사숙고해보고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넘기세요. 포인트는 그 매물의 하자를 콕 찝는 겁니다. 위치가 좀 떨어지면 위치가 애매하다고 했다, 가격이 시세보다 좀 비싸면 가격이 애매하다고 했다, 뭐 보증금이 특별히 비싼 편이면 보증금이 좀 고민스럽다네요. 월세가 좀 고민스럽답니다. 전면이 좁은 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물들은 전면이 자기가 하기에는 약간 좁아 보여서 집에 가서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매물에 대한 단점은 매물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하자들을 손님이 꼬투리 잡았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중개인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남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도 약간 순화해서 단점을 꼽아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매물 단점을 그걸 너무 신랄하게 꼬집으면 매물 가격을 깎을 수도 있겠지만 매물주가 만약에 기분 나쁘다, 됐습니다, 우리 매물은 우리 가게는 소개하지 마세요,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단계거든요. 아직 매물 접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매물주한테 나쁘다, 비싸다, 안 좋다 이런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뭐 그래도 고민해보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듯이 표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계는 가격 깎고 팔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손님이 있거나 이거 가격 깎아서 광고에서 남들보다 먼저 팔아먹을 자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격 후려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광고 기반도 잡혀있고 본인이 관리하는 손님이 그래도 좀 있을 때 하는 거지, 완전 초보는 괜히 위험 부담 안아가면서 가격 깎아봤자 다른 중개인이 얼씨구나 좋다고 채갑니다. 만약에 매물주한테 손님이 애매하다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매물주가 실장님 혹시 우리께 시세보다 비싼 편인가요? 이렇게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듯이 질문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연기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양보할 생각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가격을 제시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딱 치고 들어가서 예 사장님은 솔직히 거래되기에는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비싸게 팔게 되면 사장님이 우리 수고했다고 10원 한 장이라도 더 챙겨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싸게 팔고 싶은데 요즘은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손님이 뜸하네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척, 매물 찾는 손님이 줄어드는 추세인 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이곳저곳에 날린 매물들은 그냥 대놓고
저쪽에 나와 있는 저 가게는 얼마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가게보다는 우리 가게가 낫지 어디다 비교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 사장님 요새 경기가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까 손님들도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더 깎아서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아니면 그 날린 매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저쪽 인근에 가게들이 보통 얼마부터 얼마까지 형성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날린 매물들은 매물주들도 대체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려니 합니다. 몇 번 직접 해보시면 감이 옵니다. 혹시 너무 날린 매물이다 이런 매물들은 매물 받다 보면 감이 오잖아요. 보통 이런 매물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쉽게 생각하고 매물주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분들도 다 느낍니다. 이런 매물들은 날려서 가치가 없다기보다는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는 매물이 많거든요. 그럼 아예 반대로 더 신경 써주는 척을 해서 가격을 내 혼자한테만 더 깎아주게끔 신뢰도 작업을 치던가 전속 매물로 만드세요. 포인트는 매물주든 손님한테든 막 걱정해주는 척, 같은 편인 척, 이게 중요합니다.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매물주들이 실망하거든요. 그러면 할 말도 없고 미안하니까 막 중개인이 괜히 죄인처럼 죄송하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어색하게 전화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아 사장님 아쉬우시죠? 저도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 우리 손님 많습니다 사장님. 힘내시고 제가 우리 상권 계약 1등 아닙니까? 아 모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희망을 계속 주시면서 슬슬 자기 강점도 은근히 내세워 보기도 하고 신뢰도 작업을 계속 틈틈이 쳐두세요. 전화로 하든가 방문해서 하든가 신뢰 쌓고 전속 작업 들어가든가 다음 기회를 노리든가 슬슬 하시면 됩니다. 전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부동산 누구라도 팔아주거든요. 전속 매물 작업은 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이미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고 매물마다 하자가 최소한 꼭 하나는 있어요. 그게 가격이면 가격을 포인트로 잡고 위치면 위치를 포인트로 또 건물 구조면 구조를 인테리어면 인테리어를 이런 핑계 삼을 하자들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애매해서 선뜻 손이 안 간다고 하네요. 그분은 좋다는데 뭐 배우자가 말린다고 하네요. 동생이 말린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말린다고 하네요. 정 없으면 정쟁이가 말린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핑계댈 수 있는 레파토리들을 평소에 많이 만들어 둬야 됩니다. 누구나 숙달되면 이런 레파토리들이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매물에 맞게 툭 치면 튀어나와요. 손님 없다고 멍하게 있지 마시고 공책 펴놓고 상황마다 밤에 잠자기 전에 미리미리 멘트들을 연구하고 썼던 것들을 입으로 내뱉어도 보고 하면서 본인에게 딱 맞는 멘트들을 발굴하세요. 이 영상 보고도 거의 대부분은 안 하실 텐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남들 정체돼 있을 때 티끌만큼이라도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척하는 거는 매물주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손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아 사장님 매물이 잘 안 나오네요. 요새 사장님 매물 찾느라고 저 맨날 10시에 갑니다. 밤 10시. 사장님 계약되면 참치회 한 사발이 사주십니까?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일할 때는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은 혼자 있기 좋아하고 말도 없는 편인데 일할 때는 안 그렇거든요. 다들 성인이지 않습니까? 일할 때는 원래 자기를 좀 내려놓고 다른 가면을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옛날에 오른팔로 있을 때 타부동산 관리자급으로 계신 분 중에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자기 계약이 2개, 3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오른다고 방법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커피부터 참치, 회, 치킨, 뭐 양주, 온갖 걸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넘게 사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왜 저 사람이 지금 계약이 안 오르는지 하는 것만 대충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때는 괜히 경쟁자 키울 이유가 없으니까 아 안 된다고 칼같이 거절했어요. 아 그러면 자기가 작업하는 거 옆에서 보기만 해달라고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만 좀 해달라고 하도 쪼르길래 그러면 메인 자리 저 술집 중에 한 군데 딱 집어주고 매물 작업 해보라고 했어요. 매물 작업부터 보자고. 거기가 그냥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술집인데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보도 이용해서 남자 손님들 상대로 술 매상 올리는 곳이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8시 피크 시간대였거든요. 한 테이블 빼고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같은 사무실 동료인 것처럼 따라갔습니다. 그 사장이랑 그 형님이랑 둘이 붙어서 이야기할 때 매물주 딱 보자마자 몇 초 만에 아 매물 내놓겠구나 알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매물 개발 2번째 건가 그 골든타임 잡는 편 옛날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뭐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형님이 매물주한테 작업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 매물주가 앉자마자 담배불부터 딱 붙이는데 이 형님한테 전형적인 갑처럼 행동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 사장님 기세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전형적인 을처럼 자세부터가 틀려 먹었더라고요. 여러분 중개인은 항상 갑의 포지션을 지켜야 됩니다.
이 포지션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고객이 갑처럼 굴면 중개인도 겉모습은 갑의 자세를 풀면 안 됩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거는 같이 앉아 있으니까 저까지 급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결국 끼어들었습니다. 거기 남자 사장님이 50대 중반 정도 되셨었거든요. 담배 당연히 끄셨고요. 나중에는 양손으로 술 따라주는 거 받고 술이랑 안주도 공짜로 먹고 저한테 명함을 주려고 하시길래 이쪽에 주시라고 하고 나왔어요. 아무리 뭐 경쟁부동산이라고 해도 저는 그런 건 다 지켜주거든요. 밖에 나와서 제가 작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니 혹시 다중인격이냐고 좀 허탈하다는 얼굴로 물어보더라고요. 신입이 들어와서 가르쳐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시범을 보여주면 뭣도 모르고 이게 정답인갑다 하고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와 이건 내가 도저히 할 게 아니다 싶어서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이 행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였어요. 제가 작업하는 거를 바로 옆에서 보고 기가 죽어서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셨어요. 자기 부동산 에이스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그 부동산에도 오프라인 광고만 써서 한 달에 계약 5개 넘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저만 보면 싸가지 없다고 기싸움 하려는 분이 있는데 계약 수는 비슷해도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부분 계약이 양타였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개인들처럼 양타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양타를 쳐야지 돈이 되는 환경에서 처음부터 성장한 중개인하고 온실 속에서 곱게 큰 사람하고 실력이 같을 순 없습니다. 블로그 연재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나 소나 7대2, 8대2 받을 때 저는 5대5 받았어요. 아마 상가시장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왜 거짓말을 해야 되냐, 전문 지식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걱정이나 실망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가는 임대든 매매든 그 자체가 사업체를 다루는 거거든요. 사업체는 합법적으로 권리 양수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는 권리 양수도가 안 되는 업종으로 돼 있어도 권리금이란 게 있어서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묶어서 거래하는 게 관행입니다. 일종의 물건처럼 주고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매출이 잘 나와도 누가 인수하겠다고 나타나면 이 가격이면 내 사업을 넘길 수도 있겠다, 이런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고정비가 항상 깔려 있는데 접을까 말까 결정 못 내리고 고민하다가 돈 까먹고 시간 까먹고 기회까지 날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도 투자입니다. 투자해서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돼서 중간에 빨리 손절해야 그나마 손해를 덜 보고 끝낼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금은 1억인데 막상 한두 달 운영해보니까 이거는 뭐 남는 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좀 알아보니까 지금 시점에 팔면 7천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에서 3천이나 손해보는 건데 그럼에도 손실을 확정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손실을 확정짓는 결정은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지금 접지 않으면 손실이 3천이 아니라 조만간에 비수기에 접어들면 4천, 5천이 될 가능성이 8, 90%라는 걸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회로가 이렇게 무섭거든요. 사람은 원래 긍정적인 이야기를 누가 딱 해주면 거기에 탁 꽂혀서 귀가 쏠리게 돼 있어요. 다른 안 좋은 이야기는 다 쳐내버립니다. 우리는 그분들한테 일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걸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매도할 용기가 생기거든요. 관점을 좀 바꾸세요. 매물주들이 중개를 의뢰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매물 정보를 받아간다고 해서 남의 부동산을 몰래 팔아먹거나 사기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상가를 전문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이런 멘트로 매물을 접수하고 있어서 매물주들도 그냥 관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연기를 잘하면 약간 기대하는 것도 있긴 한데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일종의 관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좀 더 진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그래야지 우리를 더 신뢰하고,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신뢰도 이론을 올려놓은 거 다 보신 분들은 이제 언급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저는 상가를 하기 전까지는 누가 저한테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실적이 높아질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당당히 정직과 신뢰라고 대답을 했을 정도로 저는 이게 게임으로 치면 치트키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가 쪽은 다릅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내가 정직하면 고객이 감동합니다. 근데 상가 시장에서는 내가 진짜로 정직하게 대하면 매물주랑 손님들, 즉 장사꾼들한테 뒤통수 맞고 이용만 당하다가 빈털털이 됩니다. 우리가 요리해야 되는 상대는 첫째, 장사꾼들입니다. 걔도 이 사람들 똥은 안 건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우리 같은 중개인들입니다. 이 두 집단을 씹어먹을 정도로 사기꾼도 갖고 놀 수 있을 정도의 날고 기는 그 상가 중개꾼이 되셔야지 이 시장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인드를 1분 1초라도 빨리 바꾸세요.